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검정고시 수학 합격을 책임질 박광환입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검정고시 수학 시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강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을 전하고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책은 다음과 같이 자주색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처음에 색깔을 자주색으로 가져왔습니다. 선생님도 책을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두껍죠.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내용이 많지만 선생님이 하나씩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구성은요, 기본적인 개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개념마다 예제, 그리고 예상 문제가 단원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2025년 1회, 2회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전부 다 다뤄드릴 거고요. 책에 대한 소개가 끝났다면 우리 검정고시 시험이라는 게 수학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수학이 아니라 중등수학이죠. 수학 같은 경우는 문항수가 적습니다.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문항수가 25문항인데요. 수학은 20문항입니다. 전략을 짠다면은 25문항이면 한 문제당 4점이죠. 그러면은 10문제보다 더 많이 틀리면 이제 불합격입니다. 60점이 이제 커트라인이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8문제입니다. 그러니까 8문제까지는 틀려도 돼요. 근데 8문제보다 더 많이 틀리면 안 되겠죠.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요, 개념을 다 알아야 됩니다.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뭐 국어라든가 국어는 글을 읽으면 되죠. 영어도 단어를 조합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와 과학 같은 경우도 개념을 알아야 될 것 같지만 어느 정도 문맥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정확하게 수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다뤄야 됩니다. 개념을 알아야지만 문제가 풀립니다. 그 개념들이 검정고시에서는 어떻게 시험에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검정고시 수학은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쉽습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범위의 개념을 전부 다 알아야 합니다. 선생님이 이 책을 읽다가 이 문제가 쉽지만 범위가 넓다라는 말을 잘 설명하는 대목이 있어서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고시 수학은 복잡한 계산이나 깊은 응용보다는 기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 중심입니다. 즉, 개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있는 응용보다는 기본 개념을 알아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다룰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초 개념과 계산 능력을 탄탄히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려운 문제보다는 기본적인 문제와 연산 문제,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수학은 특정 단원만 집중적으로 출제되지 않고 전범위에서 고르게 출제되기 때문에 한 단원을 깊이 파기보다는 모든 단원의 핵심 개념을 균형 있게 학습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면은 모든 범위를 다 다뤄야 될 것 같죠. 하지만 선생님이 이 책의 앞부분을 잘 읽어보니까 각 단원마다 고르게 출제되지 않고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있고 출제되는 게 한 문제만 있는 단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전략적으로 가야 될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정고시 이 책에 있는 내용, 개념을 알아야지만 문제가 풀리죠. 그럼 모든 개념을 다 알아야 될 것 같죠. 만약에 우리가 이 책에 있는 모든 개념을 다 가져온 게 다음과 같이 있다면은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각 단원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개념은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넓게 전체적으로 다뤄야 되고, 출제되는 문제가 적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좁게 다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단원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선생님이 조금 중요도를 나눠서 생략할 건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전략을 세워서 이 부분은 이 단어는 내가 하나만 나오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배제하고, 여기 단어는 내가 많이 나오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짤 수 있겠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분류를 해봤습니다. 수화연산, 문자화식, 방정식과 부등식 9개의 단원 중에서 앞에 있는 3개의 단원에서 문제가 몰리는 걸 선생님이 확인했습니다. 수화연산에서 3문제에서 4문제, 그리고 문자화식에서 2문제에서 3문제,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온 그림은요, 최대예요. 그리고 이게 최소입니다. 3문제에서 2문제. 하나가 있는 건 뭐예요, 선생님? 한 문제만 나온다는 겁니다. 경향을 파악했을 때. 이게 100%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쭉 경향을 봤을 때 기본 도형과 원의 성질은 한 문제씩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과감하게 넘길 수 있는 생각도 전략도 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 우선 탄탄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했을 때 어느 부분이 조금 쉬운가를 선택하셔서 시간이 없다면은 해당하는 부분만 공부하시면 되고 시간이 많다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다룬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전략을 잡았다면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 아까와 똑같은 말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할 겁니다. 문제를 잘 풀어야 됩니다. 기출문제의 모든 해법이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디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어느 단원에서 어떤 식의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선생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아까 봤듯이 한 문제만 나오는 단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원들은 과감하게 넘기는 전략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범위가 넓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큰 그림을 잡아가지 않고 세세한 것만 본다면은 책을 덮었을 때 머릿속에 기억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노력했는데 결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랑 나랑 열심히 공부했는데 친구는 붙고 나는 떨어진다면은 내가 노력을 안 했나? 내가 무가치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정고시 수학, 이런 수험생활에서 여러분 힘들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요. 전략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올바른 전략으로 제대로 된 여러분의 노력이 제대로 된 곳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게 제가 열심히 설명하고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책에 있는 내용은 본 강의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실제 책에 있는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